PDM 스키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M 스키마 주제는 3장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섹션 2 표준 제품 자료 모델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PDM 스키마 주제의 목표는 제품 자료 호환 표준인 ISO 스텝, Standard for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의 구조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 즉 일반적인 제품 자료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예가 ISO 국제 표준 기구에서 제정한 스텝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텝 표준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자료 모델이 일반적인 제품 자료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번 주제의 목표입니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인 제품 자료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적인 제품 자료 모델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ISO 국제 표준인 제품 자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SO에서 제품 자료 모델에 관한 프로젝트 이름이 스텝입니다. Standard for Exchange of Product Data Model의 약자로 스텝 표준을 사용해서 제품 자료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스텝 표준은 3D CAD 모델 사이에 호환을 위해서 교환 표준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3D CAD 어떤 특정 3D CAD에서 만든 파일, 그 파일의 내용을 다른 파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중립적인 중간 표준화된 중간 어떤 형식을 만드는 것이 스텝의 표준이었는데 이런 스텝은 단순히 그 3D CAD 그러니까 제품 형상을 중심으로 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제품 정보 전체에 관해서 표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상 표준, 제품의 형상, 그러니까 CAD 간의 모델의 호환을 위해 만들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은 전체 제품, 앞에서 언급한 아이템 리스트라든가 제품 구조라든가 기술 문서 같은 것들에 대한 표준을 제시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PDM 스키마라는 것은 스텝 표준이 중에서 PDM 또는 PLM에 관련된 것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DM 스키마는 앞에서 저희가 다룬 제품 자료 모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PDM, PLM에 사용할 제품 자료 모델을 이 PDM 스키마에서 표준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PDM 스키마에서 ISO 표준으로 정해진 스텝의 표준 중에 여러 군데 이제 ISO 표준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PDM과 PLM에 관련된 그 표준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M 스키마는 그런 흩어져 있는 스텝 표준 중에서 PDM과 PLM에 필요한,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품 자료 모델이 PDM과 PLM에 필요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어떤 자료 구조로서 사용한 것처럼 이 PDM 스키마가 바로 그러한 스텝 표준에 흩어져 있는 객체들을 모아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즉 제품 자료 모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PDM 스키마는 PDM 개발, 그러니까 제품 PDM과 PLM을 위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점화된, 그러니까 몇몇 상용 시스템들이 전체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상용 시스템들도 이 스텝 PDM 스키마 또는 스텝 표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화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조로서 이러한 스텝 표준 또는 PDM 스키마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PDM 스키마를 공부를 하면 PDM 스키마에 포함되어 있는 스텝 표준들을 공부를 하면 제품 자료 모델, 앞에서 배운 제품 자료 모델이 표준화된, 일반화돼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동일하다. 이 표준 PDM 스키마나 스텝 표준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PDM 스키마는 제품 자료 모델을 제품 개발과 관련이 높은 그러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PDM 스키마는 그런데 그 제품 형상 관련, 그러니까 제품의 모양에 관련된 표준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스텝 표준의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이 PDM 스키마에서는 그 형상 부분은 다루지 않고 앞에서 우리가 제품 자료 모델에서 다뤘던 것과 유사하게 아이템 리스트라든가 제품 구조, 기술 문서, 설계 변경, 제품 구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제 CAD 데이터베이스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스텝 표준이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도 이 PDM 스키마를 만들면서 CAD 부분, CAD 형상은 이런 PDM이나 PLM에서 직접 관리하는, 즉 객체 레벨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AD 모델, CA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동안 파일로 독립적으로 관리되었던 CAD에 관련된 형상 객체들도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넣어서 통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PDM 스키마라는 것은 스텝에서 형상 부분은 빼고 나머지 제품 구조라든가 아이템 리스트라든가 다큐멘트에 관한 예제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적용하는 제품 자료 모델과 거의 동일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PDM 스키마를 독립된 주제로 다루고, 또 이 PDM 스키마에 나오는 스텝 표준들을 이용해서 앞에서 우리가 제품 자료 모델을 설명하듯이 예제들을 어떤 것들은 제품 자료 모델에 사용했던 예제를 그대로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PDM 스키마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품 자료 모델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이 PDM 스키마를 이해함으로써 제품 자료 모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자료 모델이, 저희가 제안한 제품 자료 모델이 아주 일반적이다, 국제 표준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PDM 스키마 또는 스텝 표준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PDM 스키마가 제품 중심, 그러니까 제품 중심으로 뭐 기술 문서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또는 제품 구조 등을 표현하는 관련된 아주 방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텝 PDM 스키마 또는 스텝 표준을 공부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스텝 표준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개인이 모든 것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PDM 스키마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PDM과 PLM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그러니까 제품 자료 모델이죠. 제품 자료 모델에 필요한 내용만 스텝에서 그런 부분만 골라서 모아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제품 자료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스텝이라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뭐 단순히 어떤 모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표준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품 개발이라든가 생산 또는 제품 자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여러 단계의 어떤 회의라든가 투표를 거쳐서 이 표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에는 그냥 뭐 자료의 항목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노하우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서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PDM 스키마를 공부함으로써 또는 PDM 스키마를 연구함으로써 그런 전 세계에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이 PDM 스키마를 좀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제품 자료 모델을 잘 이해하고 또 앞으로 잘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 자료 모델의 전체적인 구성을 잘 일관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PDM 스키마가 큰 도움이 됩니다. PDM 스키마의 내용입니다. PDM 스키마는 Use Guide for Step PDM 스키마라는 그 공개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거기 있는 그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레퍼런스 안에는 총 15개 정도 챕터로 이루어진 그러한 어떤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Use Guide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서인데요. 그 안에 지금 여기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제품 자료 모델의 주요 객체별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 문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이템 리스트, 우리가 말했던 아이템 리스트가 뭐 똑같은 이름으로 아이템 리스트라고 이쪽 표준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1장, 2장, 3장, 12장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문서, 엔지니어링 다큐먼트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표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품 구조, 프로덕트 스트럭처도 4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던 제품 구성이라든가 유효성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도 다루고 있고요. 사용자와 권한이라는 것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앞에서 말한 적용하겠다고 전체 과정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제품 자료 모델이 PDM 스키마와 굉장히 유사하고, 사실은 이 PDM 스키마 또는 스텝 표준에서 그 제품 자료 모델의 객체라든가 객체 간의 관계가 많이 참조를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DM 스키마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PDM 스키마는 스텝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제품 형상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에까지 적용하는 표준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텝 표준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PDM과 PLM에 필요한 자료 구조 또는 객체 구조와 관계를 모아놓은 것이 PDM 스키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자료 모델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관심을 있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정확하게 이 PDM 스키마의 어떤 범위가 맞아서 이 PDM 스키마는 바로 그런 전체 복잡한 스텝 표준에서 이렇게 제품 자료 모델에 관계된 표준만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런 제품 자료 모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이 PDM 스키마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하고 잘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ISO 스텝 표준 중에서 우리가 제품 자료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표준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스텝 PDM 스키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